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번에는 좀 두 번째 이야기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무 테무 모르시죠? 아니 저 써봤습니다. 테무. 진짜로요? 그 알리익스프레스도 써보고 싼 거는 다 써봐야죠. 싸다는데 안 쓸 리가 있겠습니까? 네. 자 요즘 아주 중국의 쇼핑 앱들이 난리인데 요 좀 기업에 대한 좀 뒷이야기 네. 좀 재밌게 취재하신 기자님이 계셔서 저희가 취재 좀 한번 나와주십사 했더니 또 우리 자주 나오시던 분이네. 네, 동아일보의 한예란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테무 난리죠 요즘. 알리익스프레스 뭐. 요즘 아주 기사가 쏟아지고 있고요. 뭐 어제 공정이었나요? 또 관련해 가지고서는 그래, 뭐 이대로 놔두면 안 대책도, 되겠다. 발표하고 뭐 지난주에는 심지어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 그 세 곳이 네. 같은 날 테무 분석 기사를 냈더라고요. 전 세계가 난립니다. 네. 전 세계가 전 세계가 맞습니다. 난립니다. 너무 싸니까요. 너무 싸니까 진짜 뭐. 너무 심하게 싸더라고요. 그리고 물건도 되게 다양해요. 너무 좋죠 뭐. 전 좋다고 봅니다. 싸다는데 뭐. 예, 사실 기사 쓰고 나서 댓글을 보니까는 예. 반반으로 나뉘는데 기본적으로 너 뭐 돈 받았냐, 중국 거 왜 홍보하냐, 뭐 요런 거 좀 있고요. 예. 그리고 중국 거 저지려 가지고 안 쓴다 요런 분들이 부정적인 게 반 정도인데 또 반 정도는 싸면 좋은 거지. 우리 소비자들은 뭐 국산이든 중국산이든 안 따진다. 싸면 우리는 오케이다 하는 분들도 꽤 아니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되겠습니다만 국내에서 파는 것도요 중국에서 만들어서 그걸 수입해다가 마진 많이 붙여서 그렇게 파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잘 보시면 이 중국 쇼핑 앱들이 활개를 치면서 중국에서 수입해서 그대로 파는 물건 값이 싸졌어요. 왜냐하면 다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거 말고 테무를 써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경쟁 체제는 뭐 나쁘진 않다. 네. 중국에서도 여기 테무 이런 게 다 인기입니까? 이게 테무가 중국 내에서도 그냥 이미 한번 장악하고 우리나라나 전 세계나 이렇게 가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기엔 테무가 이렇게 난리야? 그러면은 테무가 원래 중국의 핀두어더라는 플랫폼으로 시작한 거니까 그러면 중국에서는 지금 핀두어더 대단해 하고서 엄청 좋아하겠네? 예.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실제로는 중국도 오히려 패닉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선 뭐냐면 핀두어더가 중국에서 되게 뭐랄까 멸시받던 저 싸구려 저질 물건 파는 쓰레기 같은 앱으로 처음 시작됐는데 이게 갑자기 크더니 뭐 세계로 나가더니 뭐 막 매출이 증가하고 시가총액이 막 뛰더니 심지어 지난해 11월에는 알리바바가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45%를 차지한 진짜 엄청난 기업인데 그쵸. 예. 알리바바 시가총액을 지난해 11월에 핀두어더가 추월을 하면서 다들 패닉이 된 거죠.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거야? 핑도더가 회사 이름이에요? 핀두어더인데요. 이제 이게 회사 이름이고 2015년에 창업한 네. 전자상거래 기업이고 이게 만약에 매출을 기준으로 따지면 3위이고요. 예. 알리바바, 징둥닷컴이 1, 2위고 예. 3위이고 이거를 사용자 수 중국은 특이하게 연간 사용자 수를 따지더라고요. 연간 활성 사용자 수로 따지면은 9억 명이 넘거든요. 네. 이거는 징둥닷컴보다 더 많아서 2위라고 합니다. 알리바바, 2위, 알리바바가 핀두어더. 1위고 예. 핀더더라고 하는 회사가 테무라고 하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핀더더는 2015년에 시작한 전자상거래 기업인데 네. 여기가 이제 점점점 커서 2018년에 나스닥 상장까지 했고요. 네. 그리고 이거 해외에서도 통하겠다. 라면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테무라는 이름의 쇼핑 앱을 냈는데 그거는 2022년 9월. 그러니까 1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진출한 거군요. 그러니까 예, 핑도더라는 완전히 이름으로 안 다른 하고. 이름이고 핀더더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앱도 막 빨간색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예. 테무는 또 주황색이에요, 온통. 그러니까 이름도 다르고 약간 앱 느낌도 다르게 해서 2022년 9월에 미국 시장 먼저 진출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작년부터 이제 유럽 거쳐서 일본 거쳐서 한국 거쳐서 지금은 50개국의 쇼핑 앱 테무를 출시했습니다.
아프리카까지 진출했더라고요. 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게 뭐 사실은 약간 논란도 있는데 뭐 짝퉁을 파는 거 아니야, 품질이 후졌다,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만 그 너무 싸긴 너무 싸서 선뜻 저는 구매가 안 되더라고요. 꼭 사고 싶은데 너무 싸니까 저는 누를 수가 없어. 저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 100원짜리도 사왔어요. 100원이요? 100원짜리도 있어요. 100원짜리. 아 그래요? 네, 무슨 휴대폰 액세서리 같은 건데 네. 한국에서는 10,000원 얼마에 파는데 100원이어서 그냥 100원 버리지 뭐. 그냥 홀라당 사고 그랬죠. 네. 너무 싸던데. 그 싼 게 바로 비결입니다. 근데 예. 어떻게 쌀 수 있느냐? 예. 그게 좀 특이해가지고 오늘 좀 그걸 중심으로 저도 그게 말씀을 궁금하더라고요.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좀 설명 좀 어차피 해주십시오. 중국에서 만드는 건 비슷할 텐데 거기만 그렇게 쌀 수 있는 이유가 있나? 워낙 싸게 만들어서 그런가? 그냥 간단하게. 근데 이게 생각해 보시면 2015년에 핀도더가 창업을 했는데 네. 그때만 해도 이미 중국은 한국보다 사실 그 전자상거래가 더 일찍부터 발달을 해가지고 알리바바, 징중닷컴 이런 데가 완전히 꽉 잡고 있었거든요. 그쵸. 네. 그리고 그때도 이미 일선 도시라고 하죠. 대도시 베이징, 상하이 뭐 요런 데들 그러니까 중상류층은 뭐 이미 다 쓸 만큼 쓰고 있어서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이제 포화 상태다. 뭐 이런 예. 얘기가 2015년에 이미 나왔어요. 근데 그때 그 알리바바와 징둥닷컴은 생각을 했죠. 우리 계속 7%대 성장했고 사람들이 이제 잘 살게 됐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소비 업그레이드 시대다. 그래서 징둥닷컴은 이제 소비가 업그레이드 되니까 사람들이 더 편리한 걸 원할 거다. 그래서 빠른 배송 쪽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고요. 예. 그리고 알리바바는 이제는 사람들이 브랜드 제품 산다. 그래서 우리는 프리미엄으로 간다. 해서 각종 그런 고급 브랜드를 유치하고 뭐 이런 시장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 황정 창업자 이름이 황정인데요. 황정. 예, 영어 예. 이름은 콜린 황이라고 하는데 뭐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예.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 해가지고서는 약간 그 수학 과학 쪽에 천재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 거기서 구글에 입사를 합니다. 2004년에. 아, 요 구글에 사람이. 들어갔어요? 예. 이 황정이 예.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도 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뭐 다른 대기업도 막 보다가 근데 뭐 나는 스타트업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어라고 해서 구글이 이제 그때는 거의 스타트업을 이제 막 벗어난 수준이었는데 예. 구글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구글에서 3년을 일했는데 또 들어갈 때 스톡 옵션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돈 많이 부자가 벌었겠지. 됐구나. 네, 2004년에 구글이 상장을 했는데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올 때쯤에 이제 그 받은 게 한 뭐 4-5배 예. 아니군요. 한 7배 정도로 올랐어요. 그래서 어쨌든 3년 만에 부자가 됐고요. 황정은.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에 돌아와서 창업을 했어요. 그리고 돈 첫 번째는 벌었으니까. 전자상거래 관련, 두 번째는 게임 관련, 뭐 둘 다 그럭저럭 성공을 해서 이제 엑시트를 성공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시장을 보니까는 이거 전자상거래 요거 얘기되는 것 같은데 근데 뭔가 내가 들어갈 구석이 있는 것 같아. 그게 뭐냐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도시에 사는 중산층 이상은 이미 다 하잖아요. 예. 그 사람들 뺀 나머지 저소득층? 저소득층. 근데 그 저소득층이 중국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당시 기사에 따르면 70% 정도가 아직 그 이커머스의 수혜를 받지 못한 저소득층이라고 본 건데 예. 이걸 일컫는 용어가 있어요. 중국에서 오환외라고 해서 5번째 순환도로의 외곽에 사는 사람들이란 뜻인데 그게 뭐냐면 베이징에 이제 순환도로가 여러 개 있는데 오환이 이제 제일 끄트머리인 거예요. 공항 예. 쪽. 근데 그것보다 밖에 산다는 거는 소득이 시골 낮다는 사람들. 거죠. 시골 사람들. 예, 약간 저소득층, 시골 사람들, 농촌 사람들이란 뜻인데 그 사람들 인구가 전체의 70%다. 근데 그 사람들 그동안에 이커머스 못 썼다. 근데 지금은 달라졌다. 왜? 2015년쯤 되니까 스마트폰이 농촌까지 이제 다 보급이 된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PC로는 그동안 이커머스를 못 했는데 PC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없으니까. 인터넷도 그쵸, 많이 그쵸. 깔려 있고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시대가 돼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이제 할 수 있다. 접근성이 좋아졌고 또 2015년에 뭐가 나왔냐면 그때 설날 때 위챗이라고 이제 중국판 카카오 예, 있잖아요. 그쵸. 텐센트가 하는 거기서 홍바오라는 그러니까 빨간 봉투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카톡 송금 예. 같은 거를 이제 서비스를 선보인 거예요. 이게 대박 히트를 쳤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그동안 체크카드, 신용카드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없으면은 전자상거래 하기 되게 불편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카톡 송금 같은 게 생기고 이제 카카오페이 계좌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돈이 결제를 쌓이니까 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그렇죠. 거군요. 모바일로 결제하는 게 되게 쉬워진 거예요. 2015년이 되니까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보고서는 이거 모바일 쇼핑 저소득층한테 터지겠다. 확산하는 거 되겠는데 해가지고 그해 9월에 이제 창업한 게 핀더더고요. 그리고 황정은 그래서 처음부터 어차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 무조건 싸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싸면은 산다, 네. 싼 거는 먹힌다. 라고 봤던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황정이 예전에 남긴 얘기가 있는데 그게 참 재밌었어요. 자기 어머니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황정 어머니 아들이 부자 됐으니까는 부자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그렇겠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 보니까는 돈 이제 잘 버는데도 택시비 되게 아까워하더라. 그리고 아이폰 쓰는데 비싼 아이폰 쓰는데 식료품 값, 뭐 화장지 값 볼 때는 1위안이라도 아끼려고 200원이라도 아끼려고 막 그렇게 따지더라. 이상하게 그렇게 돼. 네. 멀리 안 가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100원 차이로 막 자꾸 신경 쓰게 황금 부자 돼요. 아이폰 쓰시는데 그래서 황정이 한 말이 네. 가성비를 따지는 거는 그냥 모두의 본능이지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부자라고 안 따지고 가난하다고 따지고 이런 게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싼 가격으로 저소득층을 공략하지만 이거는 저소득층에 그치지가 않는다. 부자들도 특정 제품은 싸게 살 거다. 그러면서 비유로 든 게 에르메스를 사는 사람도 예. 망고 항상자를 9.9위안, 9.9위안이면 2,000원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팔면은 살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근데 그런 생각으로 이제 무조건 싸게 우리는 싼 걸로 승부, 완전 극초저가 컨셉으로 이 쇼핑몰을 오픈을 합니다. 다이소 컨셉이군요, 완전. 예, 다이소 컨셉인데 기본 운영 방향은 핀더더는 그야말로 플랫폼만이에요. 무슨 소리냐면은 물건을 알아서 올리고 배송도 그냥 그 업체가 다 알아서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중간에 뭐 창고에 뭐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고 그런 컨셉은 그것도 아니고, 없고. 예, 요게 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테무랑은 또 다르기는 한데 테무는 이제 창고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핀더더 그러면은 자체는 배송이 그렇지 늦을 거 아니겠습니까? 배송이 늦어도 싸다. 싸기만 한. 배송이 늦지 않습니다. 그게 또 비결이 있는데 또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무튼 그래서요. 걔네가 그렇게 싸게 했는데 그러면 그냥 판매상이 우리 플랫폼에서 들어와서 팔기만 해. 우리는 그 마진만 조금 수수료만 살짝만 먹고 나머지는 그냥 다 알아서 하는 완전 오픈 마켓이야. 그런 식으로 했다는 뜻이네요. 심지어 수수료도 없습니다. 사실상. 근데 그러면 제로입니다. 오히려 더 싸게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같은데 보면은 뭐 쿠팡이든 그런 데서 팔려면은 예. 판매자가 판매 수수료 10%를 보통 플랫폼에 내잖아요. 네. 뭐 그 정도. 근데 여기는 제로입니다. 판매 수수료가 제로고 그냥 들어와 팔어. 우리 수수료 안 받아. 그냥 결제 수수료는 핀더더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위챗이나 그 알리페이 그쪽에 그렇죠.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거 0.6%만 내면은 됩니다. 그럼 뭘로 돈을 벌어요? 그리고 뭘로 돈을 버느냐 이게 예. 핵심인데 핀더더는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에 물건을 팔아서 많이 팔아서 그만큼 돈을 얻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지금 점점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고객이 예. 엄청나게 많잖아요. 고객들이 뭘 어떻게 사는지 그 정보를 셀러들에게 팝니다. 데이터 판매업이에요? 예, 데이터 및 광고 판매업이 주고요. 그러니까는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아서 돈 버는 회사가 아니라 예. 셀러한테 소비자 정보를 팔아서 돈 버는 구조입니다. 이 사람한테 네가 지금 광고를 하게 되면 네가 파는 상품을 잘 팔 수 있을까 이런 데이터를 판다는 거죠. 네. 그게 수수료 받는 거랑 사실상 마찬가지 아닐까요? 수수료를 받고 데이터를 공짜로 서비스해 주나?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셀러 입장에서는 되게 다르죠. 내가 파는 거에 대해서 돈을 떼가는 거랑 예. 내가 잘 팔 수 있게 정보를 나한테 파는 거랑 굉장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하긴 그 의무 사항은 아니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핀더더 전체 매출, 그러니까 핀더더 홀딩스의 전체 매출을 보면은 70%가 광고 관련 수익인데, 그러니까 그 70%가 그런 식으로 셀러들한테 데이터 팔고 뭐 너 이거 돈 내면은 뭐 더 좋은 자리에 내줄게 이런 거 팔고 해가지고 받는 돈이고요. 그러니까 쿠팡도 사실상 무료로 광고하세요 하는데
광고 안 하실 겁니까? 이렇게 전화한다는 거예요. 아, 거기는 근데 판매 수수료도 높지 않나요? 뭐 그렇게는 한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리고 그리고 다르네요. 약간 예. 모델이. 또 하나 이제 저가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또 있는데 예. 전략 중에 하나가 C2M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좀 이거 따라하는 업체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C2M이 이제 커스터머 투 매뉴팩처러, 그러니까 C2M. 공장과 소비자를 바로 연결한다. 이런 건데 대표적으로 여기 사진에 올라온 게 커신로라고 하는 중국 휴지 업체인데 여기가 원래 20년 동안 OEM만 하던 업체였어요. 그러니까 네. 자체 브랜드는 없고 근데 이제 미용 티슈는 잘 만들어. 그런데 여기를 이제 그 핀더더가 접촉한 거죠. 그래서 네. 사장님 이거 우리 자체 브랜드 만들어서 싸게 납품해주면은 우리가 엄청나게 밀어줄게. 엄청 잘 팔리게 해줄게. 우리랑 계약하자. 그래가지고 자체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2018년에 이 28팩짜리를 29.9위안에 내놨죠. 근데 이게 얼마냐면 예. 그러니까 한 팩, 미용 티슈 한 팩이 200원이 안 하는 거거든요. 오, 그만큼이? 예. 딱 한 하나가 깍이, 200원? 깍이 200원이 안 하는 거예요. 싸긴 싸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정말 난리가 났어요. 너무 잘 팔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팔려서 그냥 모든 언론이 이 공장에 찾아가서 취재를 했을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싸게 팝니까 하고서는 취재를 했을 정도로 대박이 나서 나오는 얘기가 핀더더를 키운 거는 휴지다. 물론 이 휴지가 엄청나게 박리담이긴 했어요. 예. 어느 정도냐면 아까 한 깍이 200원. 200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 제조 공장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포장까지 다 해서 배송까지 다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남기는 돈이 한 깍을 팔아서 우리나라 돈으로 5.5원 남는다고 합니다. 남긴 남네요. 안 남을 줄 알았어요. 용케 남긴 남지만 아니 제품은 200원인데 배송료 3,000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남는다잖아요. 간신히 남긴 거죠. 간신히 정말 거의 원가 간신히 수준으로 남겨서.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나쁘지가 않은 게 이 회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OEM만 하고 자체 브랜드 뭐 없는 없던 그런 회사인데. 회사였는데 이거 하고 나서 엄청나게 떠서 여기가 뭐 해외로도 진출하고 지금 되게 유명한 브랜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도 공장도 살았고 동시에 핀더드는 휴지 이런 거는 사실 다들 뭐 싸면은 막 몇 개씩 사서 막 쟁여놓는 그런 상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고객이 이때 확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핀더더는 또 고객 늘어서 좋고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데 이런 식의 C2M 모델을 계속 써서 약 4,000개 정도의 제품, 그러니까 제일 사람들이 많이 찾을 만한 제품은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초저가로 있고, 해서. 예, 여기는 이제 핀더더랑 독점 공급 계약을 맺는 데기 때문에 사실 뭐 알리바바나 다른 데는 이렇게 싸게 팔 수가 없는 거죠. 쿠팡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게 뭐라 그러죠? 자체 브랜드 같은 거 만들어서 그렇죠. 노브랜드 같은 그런 느낌이네. 쿠팡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P 제품이라고 하던가? 근데 다른 게 있다면 이제 원래 있던 공장의 브랜드를 키워주면서 약간 윈윈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싸게 팔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싼 건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도 계속 논란인 게 야, 그때 싸긴 싼데 품질이 후졌다거나 아니면 뭐 짝퉁이 많다거나 뭐 중국에서 논란이 있었다면서요. 그런 논란은 많은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여기가 너무 싼 대신 너무 진짜 쓰레기 같은 정말 극단적이구나. 너무 저질인 게 극단적이야. 너무 많았던 거예요 초반에. 예, 극단적이구나. 그리고 이제 일단 위조품이라고 해야 되죠. 브랜드를 완전히 베낀 제품 예, 짝퉁. 그런 거 예. 너무 많고 짝퉁 너무 많고 심지어 제일 논란이 됐던 거는 유통기한 지난 분유를 팔았어요. 유통기한 지난 우리나라에서 한번 분유를- 그러면 그냥 끝장나는데 그런 거. 1,500원인가에 팔아가지고 예, 또 예. 엄청나게 논란이 됐는데 네. 이제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죠. 판매자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니 싸게 판다고 하면은 뭐 사람들 몰려들 거느냐 그냥 일단 막 팔아 그리고 돈 챙겨 그리고 떠나면 자기는 그만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판매자들은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니까 본인은. 셀러들은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셀러들이 계속 늘어나면은 플랫폼은 완전 나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핀더더가 어떻게 조치를 했냐라고 하면은 엄청 강한 벌금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누구한테요? 판매하는 사람한테? 셀러한테. 판매자들한테 마구 벌금을 매기기 시작했는데 어떤 식이냐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짝퉁을 그 짝퉁을 팔았다. 그거는 물론 제일 센 벌금이고 좀 늦게 배송한다. 아까 싸면은 대신 늦게 배송하지 않을까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다
벌금입니다. 늦게 배송할 때마다 건당 그래요? 얼마씩. 건당 얼마씩? 예, 그런 게 있고 또 고객들이 문의를 했는데 응답을 안 한다. 응답률이 50% 미만이다. 예. 그것도 다 벌금을 매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제일 강한 게 위조품이거든요. 짝퉁. 짝퉁 같은 경우에는 걸리면 그동안 판 거 누적 판매량의 예. 10배를 10배요? 벌금으로 매깁니다. 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다 따지는 거죠. 6개월 이상 팔았으면은 뭐 그 6개월치 판매량 다 해서 곱하기 그 10. 제품, 그 제품에 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은 판매 대금은 어쨌든 핀도더를 통해서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핀도더가 위조품 걸리면은 그 판매 대금을 안 줘버려요. 그렇겠네요. 니네 이거 벌금이야. 어. 그리고 뭐 만약에 이거 계약서를 얼마니까는 썼겠죠. 계약서를 돈 더 내. 썼겠죠. 니네 돈 더 내, 벌금 내, 아. 막 소송하고 뭐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았고요. 근데 사실 그런 짝퉁 이런 거 되게 많이 팔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벌금 얻어맞는 데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그래서 2018년에 이 벌금 얻어맞은 그 셀러들이 막 그 핀도더 본사 앞에 가가지고 막 현수막 걸고 막 난리치고 막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게 계속 이어지니까는 조금 정화가 됐겠군요. 정화가 됐습니다. 어. 아예 없다는 건 아니고요. 솔직히 지금도 꽤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완전 노골적이고 너무 품질 너무 떨어지는 그런 짝퉁들은 많이 없어져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효과를 발휘는 한 거죠. 공급망을 좀 너무 이상한 애들은 쳐내고 예. 좀 멀쩡하게 다듬어 가는 거를 하기는 한 건데 사실 이거 가지고 되게 말이 많습니다. 이건 뭐 거의 적자생존, 야생의 법칙 같은 그런 거를 강요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고요. 근데 저리 이제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뭐. 근데 하나 그 생각하셔야 할 게 예. 그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짝퉁 브랜드를 완전 똑같이 베끼고 막 그 위조한 예. 그거는 그렇게 제재를 하는데 이 디자인만 뭐 그냥 비슷하다거나 스타일 제품. 비슷하지 그러니까 모방은 했는데 이렇게 뭐 그렇다고 법을 위반한 정도는 아닌 저작권법 애매한. 위반은 아닌 애매한. 요런 거는 오히려 핀도더는 약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황정이 그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 2018년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예. 기자들이 막 질문을 했는데 그때도 핀도더 짝퉁 위조품 문제가 너무 예. 이슈였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너네 나스닥도 갔는데 이거 계속 방치할 거냐 막 기자들이 물어보니까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한 게 모방품은 가짜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모방품이 왜 문제야? 우리 국민들 더 싸게 사고 좋지라고 한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식이어서 이제 핀도더든 테무든 보시면은 뭐야 이거 짝퉁 아니야 했을 텐데 브랜드 로고만 안 베낀다는 거죠. 로고는 안 베꼈는데 사실상 베낀 그런 것들은 오히려 장려하는 축에 속합니다. 그것도 뭐 말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 한국에서는 되는 근데 그런 거 잘 안 입잖아요. 거. 예, 말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테무는 핀도더랑 똑같은 플랫폼인데 그 해외에서만 쓰는 이게 되는 건가요? 핀도더와 테무는 일단 플랫폼이 별도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회사는 같은 건데. 네, 예. 핀도더 홀딩스 안에 있지만은 사업부가 아예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 테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운영 방식도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핀도더는 그냥 중개만 해주고 네. 그냥 니네가 뭐 알아서 제품 올려 그리고 그거 알아서 배송해 뭐 그런 중간에 역할만 하는데 테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외 배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 중소 제조업체들이 해외 배송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사실 그렇죠. 이거 뭐 가격도 뭐 각 나라마다 뭐 달러도 있고 원도 있고 뭐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다 테무가 맡아서 하는 해외 사업부구나. 해외 네. 사업부. 완전 관리형이라고 자기네는 부르는데, 그러니까는 그 제품도 테무 그 창고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이제 갖다 놓고 예. 거기에서 테무가 알아서 배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앱을 보면 가장 다른 게 뭐냐면 핀더더 중국 앱은 장바구니가 없대요.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어차피 그 셀러가 각각 보나니까 이거를 합쳐서 배송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의미가 합배송이라는 게 아예 없구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바구니가 아예 없는데 테무는 우리 장바구니 다 쓰잖아요. 그냥 우리 익숙한 대로. 그게 왜 그러냐면은 테무 창고를 한번 물건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 거기에서 테무가 또 포장을 다 직접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국으로 보내고 미국으로 보내고 하는 것까지는 테무가 알아서 하는. 그래서 직매입해서 파는 형태군요. 그러니까 테무는. 그런데 또 직매입은 아닌 게 재고는 다시 또 셀러가 떠안습니다. 갑질이네요. 그러니까는 완전 갑질이네. 직매입의 개념은 까지는 아니지만은 아닌데, 되게 간편하게 해외 배송과 해외 주문과 그런 보관 뭐 이런 유통을 그냥 그 제조사 입장에서는 되게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팔기는 우리가 나머지를 다 해줄 다 테니까 해주는 참고는 니네가 줘. 그러면 테무는 판도더보다는 만큼 싸진 않겠네요. 구조상. 그리고 구조상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핀도더는 우리 판매 수수료 0이고 광고를 팔아가지고 데이터 팔아가지고 예. 먹고 살았잖아요. 테무는 그런 데이터를 비즈니스가 팔고 아니겠네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고요. 예. 테무가 돈을 버는 거는 일단 여기에서 사온 것과 자기네가 파는 거 그 차익. 예. 물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물류비 들고 또 광고 마케팅비 들고 하니까 그런 거를 빼고 남는 게 있으면 자기네가 먹는 챙기는 거고. 거죠. 예. 테무는 배송도 무료로 해주지 않나요? 테무 배송 무료인데요. 이거 불만 좀 있더라고요. 무료 배송이라고 해놓고 대신 최저 주문 가액을 주문이 있어요. 정해놓긴 해요. 그래요? 우리 돈으로 한 13,000원? 13,000원 정도. 뭐그 정도 사야. 그럼 한국도 무료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무료 배송이라고 근데 해외 했는데 아니네 배송이니까. 이런 경우가 있긴 해외 합니다. 배송이니까 저는 그 해외 배송이 무료 배송이 된다는 게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뭔가 벌크로 계약했나 봐. 예. 계약을 벌크로 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그 또 미국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그거죠. 그 관세 안 문다. 무관세로 그냥 개인이 쓰려고 수입하는 제품은 미국 같은 경우엔 $800까지는 그래요? 건당 $800까지는 무관세거든요. 금액이 싸니까 그런 건 다 무관세로 가거든요. 근데 뭐 보통 테무에서 살 때는 뭐 $100도 안 되니까는 그렇죠. 다 무관세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네. 그래서 또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뭐 불량품에 어마어마하네. 벌금을 때리거나 그렇습니까? 왜냐면 테무도 뭐 이렇게 가짜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되게 많잖아요. 테무 벌금 때리고요. 테무는 그런데 그 제품 품질에 문제가 있다라고 고객 항의가 들어오면은 그 제품에 대해서 벌금을 때리는 건데 최대 5배. 여기도 5배? 까지 물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핀더더는 10배니까는 뭐 그보다는 좀 나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근데 테무가 좀 중국 그 제조사 그리고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테무가 더 악질인 게 있어요. 그래요? 그게 벌금이 무슨 더긴 말이에요? 더 벌금은 5배,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당연히 너무 세고 많긴 하지만. 또 그 해외에서 파는 거라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 저작권 침해다 뭐 이런 그 문제 제기 되게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그러면은 뭐 없겠죠. 5배 벌금 뭐 이런 거니까는 그것 때문에 막 자기 테무에서 돈 못 받았다, 내 판매 대금 돌려줘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 말고 진짜 무서운 거는 여기가 그 누가 물건을 공급할지를 자기네가 게이트키핑을 하는데 그때 그 철저하게 최저가 입찰로 공급자를 정한다는 거가 특징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똑같은 테무에 물건이어도. 물건을 1,500원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무조건 주 1회 정해진 시간에 내가 이미 팔고 있어도 또 입찰을 해야 돼요. 예. 근데 뭐 나는 뭐 그냥 계속 1,500원에 하거나 아니면 뭐 오히려 높이면 좋겠죠. 근데 만약에 누가 1,400원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1,400원을 써. 그리고 쓴 게 보여요. 그럼 그리고 빠져요? 내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해야 되죠. 내가 이거에 내릴지. 대해서 더 내려서 1,300원에 입찰을 할지 아니면 빠질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보통 이미 납품을 하기로 했다는 거는 뭐 공장도 돌아가고 뭐 주문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실시간으로 그 입찰이 이루어진다는 거? 네, 주 1회는 주 무조건 1회? 참가를 해야 하는 조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테무는 한 번도 너네 물건 낮춰 이렇게 한 적은 없죠. 하지만 입찰을 그 맨날 하는 입찰을 하는 순간 그게 다 보이고 동종 어깨가 막 계속 치고 들어오고 그러면 자기가 그거 막아야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 이미 1,500원이면 충분히 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계속 그 가격을 낮추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미 넣어놓은 돈이 있을 그렇죠. 테니까 투자비가. 그리고 또 테무만큼 이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데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 이제 테무에 빠지면은
그때부터는 이거 빼지도 못하고 계속 그러네. 물건값을 그렇겠네. 낮춰야만 하는 아. 그런 악순환에 빠지기도 해서 그래서 테무를 좀 뭐랄까 조롱하는 테무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중국 네티즌들은 이런 표현까지 써요. 소말리아 플랫폼이다. 테무는 정말 아주 쥐어 짠다. 해적질이다. 예.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게 뭐 실제로 그걸 하는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계속 입찰 가격은 내려야 해. 근데 또 막 중간에 막 벌금 막 때려. 뭐 그러면은 진짜 파산하는 거거든요. 파산하는 예. 업체들 예. 실제로 꽤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에서는 되게 시끌시끌한데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어떻게 지속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사실 한국 안 될 것 같아도 같은데. 뭐 이렇게 해서 뭐 중소기업 들고 일어나면은 뭐 그러면은 뭐 당연히 문제 제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물량을 많이 팔아주니까 어쨌든 그런 건 그리고 있겠죠. 예.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나 벌금 너무 많이 받아서 더 이상 못 팔겠어. 나가 떨어져. 음. 또 그 자리를 메울 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중국에는. 중국은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은 지금 공급 과잉 시대이고요. 아, 그야말로 그렇구나. 그런 소비재 같은 거는 팔 수 있는 공장과 그런 데가 너무 많고요. 안 그래도 물건이 넘치는데 너 못 팔아? 됐어. 다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중국 언론에서는 테무가 2022년 9월에 론칭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네. 요런 판을 다 테무가 읽고 한 거 그쵸, 아니냐. 그쵸, 그쵸. 우리가 이렇게 막 무자비하게 쥐어짜도 공급 업체들이 도망갈 데가 없고 어차피 얘네는 중국 경기 이제 막 꺾이고 지금 막 수요 줄어드는데 안에서는 살 사람이 없고 돈 만들어봤자 투자해놨고. 안에서 살 사람이 없는데 예.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공장 계속 돌아가면은 뭐 원가에 가까운 수준으로 파는 게 차라리 나은 거 아니냐. 공장 문을 닫는 것보다 요런 계산까지 다 테무가 했을 거다라고 중국 언론에서는 많이들 보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테무가 탄생하고 또 이렇게 최저가로 막 전 세계로 휩쓸 수 있는 것 자체가 예. 이 중국의 공급 과잉 시대에 이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 때문에 탄생도 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거 재밌네요. 근데 싸게 파는 건 좋기는 한데 물론 중국 내부 안에서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예.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싸게 팔아가지고 얘네가 아까 뭐 핀도더는 그 저걸 판다고는 하지만 정보를 판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렇게 테무를 싸게 팔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쥐어짜다가 이제 안 나오면 그만하는 거지. 쥐어짜다가. 지금은 남는 게 더 없는 이유가 예. 얘네가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렇죠. 광고 유튜브 요즘 보다가 테무 광고 너무 많아서 페이스북에도 짜증난다는 너무 분들 많아요. 되게 예.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가격은 이렇게 낮추고 쥐어짜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또 광고비는 막 엄청나게 쓰고 또 얘네가 소비자한테는 엄청 관대하다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90일 안에는 반품 다 받아주거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품이에요. 아마존 이런 데 30일인데 네. 그리고 네가 샀는데 만약에 30일 안에 그 네가 산 거의 가격이 떨어지면은 보상해 줄게. 뭐 이런 거 막 한단 말이에요. 소비자들한테는 한없이 막 친절하게 굴고.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비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적자가 물론 핀더더가 그 재무제표를 발표를 할 때 뭐 굳이 사업부별로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네. 테무가 실제로 얼마나 적자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JP 모건 추정으로는 네. 지난해 30억 달러 한 4조쯤 되네요. 정도가 적자였을 거다. 왜냐면은 테무가 광고비를 써도 너무 많이 쓰고 있으니까는 이야. 30억 달러 정도 적자일 거고 뭐 이 적자 기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가 요즘에는 관심거리죠. 근데 그건 돈을 써서 덩치를 키워도 내가 시장만 먹으면 그냥 대마불사가 되면 된다. 그런 전략일 텐데. 쿠팡. 근데 여기는 알리바바도 있고 너무 큰 애들이 많은데 괜찮을까요? 알리페이가 아니라 뭐지? 중국에서는 뭐라고 보냐면은 이 핀더더가 좀 기업 문화가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네. 약간 좀 더 독종이랄까요? 그러니까는 좀 그렇게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은 이렇게까지 막 그 납품업체 쥐어짜고 이런 걸 못한다는 거예요. 네. 예. 좀 다르다.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최저가, 우리는 제일 싸게 파는 거, 그게 최고의 목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향해서 약간 물불 없이 모두가 다 집중하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약간
소시오패스 같은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서라면은 물불 안 가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 예. 그런 효율적이고 작고 빠르고 민첩한 조직이어서 그러니까 이 기업 자체가 가진 그 특성, 성격 자체가 다른 데랑 좀 다르다. 직원 수만 해도 여기는 13,000명 정도인데요. 네. 이게 알리바바는 22만 명 정도라고 하고 아마존은 150만 명. 음. 그러니까 뭐 비교도 안 되네요. 네, 비교도 안 되게 작죠. 그러니까 예. 여기는 그렇게 작고 빠르고 그 효율적인 조직으로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거 아닌가 보다 하면은 바로 바꿔 그러고서 요 전략 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직이어가지고 예. 상당히 적응력도 좋고 뭔가 더 빠릿빠릿하다라는 평가입니다. 아, 여기가 뭐 근무 시간도 엄청 길어요? 근무 시간이 길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런 아니, 게 눈에 들어오십니까? 여기가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앱이 그 뭐랄까 너무 싸구려 저질 제품 판다 이 악명도 높았지만은 또 동시에 악명이 높은 게 말도 안 되는 혹독한 근무 환경이에요. 악덕기업입니다. 지금 뭐랄까 기본적으로 상하이 지금은 본사를 더블린으로 옮기기는 했는데 예. 상하이 본사 직원들은 월 300시간 근무는 와. 그냥 보통이라고 했을 정도고요. 와. 그리고 2020년인가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젊은 여직원이 새벽 1시에 집에 가다가 예. 쓰러졌어요. 근데 그때가 한겨울이어가지고 저는 영하 20도 한겨울에 쓰러져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도대체 새벽 1시까지 무슨 일을 시켰길래 세상에. 이 여직원은 죽었나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났고요. 제일 재밌었던 게 화장실 얘긴데요.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상하이 본사가 건물 한 층에 800명 정도의 남자 직원들이 있대요. 예. 네. 근데 남자 화장실이 8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당 한 칸이어가지고 테슬라 같네요. 예, 정말 이거 얘기해도 되나? 좀 더러운 얘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그 밥 시간 지나서 예.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게 그 소변 어. 그 대변을 보려고 들어가는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직원 한 명이 소변기에 했다는 게 퍼져가지고 심정이 이해간다. 심정이 이해가.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상상해버렸습니다. 와, 그게 세상에. 막 엄청나게 화제가 됐을 정도로 네, 더러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어마어마한 기업이네요. 예, 그런 기업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황당하다, 어쨌든 여기. 뭐랄까요? 사람도 쥐어짜고 예. 예. 모든 걸 나쁜 것도 쥐어짜네요. 쥐어짜고 모든 걸 쥐어짜고. 하지만 네. 소비자들은 편하게 소비자들은 즐겁게 소비자들은 만족하게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사실 아까 세상에. JP 모건을 말씀드렸는데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테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긍정적으로 보지 않더라고요. 2027년은 돼야 흑자 전환할 거다. 근데 그 이유 중 하나가 테무가 잘 팔리기는 하는데 요즘 재구매율이 미국에서는 떨어지고 있다고 그럴 합니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한번 샀는데 쌍기 비지떡이라고. 역시 싼 게 비치떡이긴 하고서 이제 다시 주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 테무는 저가 저품질 이미지 극복해야 돼. 그래야 2027년에 흑자 갈 수 있어. 라는 게 JP 모건 생각이고요. 근데 HSBC는 좀 다릅니다. 이 테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 강력한 그 공급망에 대한 협상력, 그리고 그로 인한 초저가 전략, 요거 통한다. 전 세계에 통한다. 품질도 쥐어짤 수 있을 예. 테니까. 그래서 HSBC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5년, 그러니까 내년이면은 테무가 흑자로 돌아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혹독하게 시키는데 직원들이 계속 붙어 있습니까? 일단 월급을 다른 데, 뭐 알리바바 이런 데보다 한 50% 정도 더 줘서, 그러니까 오. 중국 IT 업계에서는 뭐 연봉은 탑이에요? 제일 톱은 맞습니다. 월급 많이 주고 열심히 부려먹는다? 열심히 부려먹고 또 만약에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면은 또 경쟁 금지 협약 위반이라고 또 막 위약금 막 물리고 이런. 대단하네. 알겠습니다. 네. 쥐어짜면 월급을 많이 줘야 됩니다, 선배. 쥐어짜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 짜고 또 짜서 뭐가 나와야 기업이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테무, 야 재밌네요. 재밌네요. 테무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요즘 뭐 공정에서도 뭐 좀 들여다보겠다고 하고 사람들 난리인데 한 번씩은 요즘은 다 깔아보고 막 써보고 하는 거 같은데 테무가
이런 스토리가 좀 있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전략으로 이렇게 빠르게 막 전 세계에 론칭한 쇼핑 앱이 없다시피 해서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요. 전무후무해서 기가 막힌 전략인 네.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될지 이게 정말 계속 통할지는 중국의 지켜봐야겠습니다. 과잉 투자를 세계로 이렇게 넓혀가지고 팔아먹을 수 있다라는 전략 자체가 물가를 좀 낮추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요즘 한참 미국에서도 예전에 송장이 좋으면서도 물가가 낮았던 게 중국 물건이 계속 들어오면서 사실 그게 가능했으니까.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테무 효과, 그러니까 핀더도 효과라는 얘기도 얘기도 있죠. 있어요. 네. 우리도 하여튼 뭐 그런 덕은 좀 보면 좋겠다. 물가는 좀 낮아지는 효과 있는 거는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혜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